위에 점에 있대.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대. y는 x 위에 점이라는 건 뜻은 무슨 뜻이야?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거야, 그치? 그쵸? 그러면 여기서 x축과 y축에 접하려면 어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원이 중심의 좌표가 항상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뭐야? r, r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긴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얘는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의 방정식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혹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항상 이런 거라고 했죠? 원의 중심이 뭐랑 같아?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접한대. 뭐랑 접한대? 3x-4y 플러스 12는 0과 접하는 원의 개수는 몇 개래? 2개래. 그럼 어떤 접하는 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접하는 게 2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접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3x-4y 플러스 12. 자, 이런 거를 보통 뭘 쓴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원의 중심을 많이 쓴다. 왜?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일자로 나올 건데 접하는 거잖아,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뭘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자, 접한다는 항상 뭐야? 아, 원의 중심과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 정확히 같겠네. 자, 어떻게 접했어? 반지름이랑 이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랑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뭐 쓰는 거야? 공식 쓰는 거야. 점이 얼마예요? 지금 첫 번째 r, r도 있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도 있어. 그럼 첫 번째 r, r에서 뭐랑 3x-4y 플러스 12는 0과 접해야 돼. 그치? 그럼 여기에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에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5분의 얼마예요? 3r 마이너스 4r 플러스 1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10의 절대값이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얘와 얘의 거리잖아. 얘와 거리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r 플러스 12는 얼마예요? 5r이 됩니다. 절대값은. 자, 여기까지는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부터 적어 놓고 이 다음에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부터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건데 사실 풀 때는 좀 여기서는 편하게 풀 수 있는데요. 만약에 문자가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어려우니까 다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뭐 그릴 필요는 없고요. 요겁니다. 적어 주시면 바로 다음 거 시작할게요. 헤이. 아니, 그림 실력이 더 늦은 것 같아. 자, 뭐라고? r, r의 첫 번째 r, r이랑 3x-y 플러스 12는 0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왜요?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거 항상 똑같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일단 r은 뭐야? 무조건 반지름은 양수야.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치? 그럼 양수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절대값을 풀어주면 플러스 5r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r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라고? 플러스 5r이랑 마이너스 5r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절대값은 얘들아 무조건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r 플러스 12가
5R이면 플러스 5R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R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뒤에 아마 나오게 될 건데 뒤에 만약 루트가 있어. 루트가 있으면 서로 못 풀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곱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절대값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거잖아. 그냥 양변 제곱해주는 거야. 양변 제곱. 절대값 잘 못 풀겠어. 제곱해버리면 돼. 그럼 얼마야? R제곱 마이너스 14R 플러스 144는 25의 R제곱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 항에서 24R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4R 마이너스 144는 0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이걸 풀면 단점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근데 루트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 알겠지? 얘는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끝나잖아. 그치? 어렵지 않은데 요게 아니라 만약에 좀 애매해. 마이너스 얼마 들어가 막 들어가. 그럼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대부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14가 아니라 24죠? 24로 바꿀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둘 다 문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 알겠지? 숫자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근데 문자는 만약 이런 식으로 범위가 없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그냥 제곱한 형태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딱 써달라고 한 게 요거야. 요거까지 이렇게 써달라고 한 게. 자, 문자랑 문자끼리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제곱하는 게 가장 편하다. 제가 아까 14라고 써서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뭐야? 24끼리 나눠줄 수가 있겠죠?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오긴 할 거야. 그럼 이게 더 편하지 않나요? 만약에 행여나 루트가 나오거나 다른 게 나오게 되면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일부러 이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R은 얼마야? 0보다 크기 때문에 반지름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방정식이 얼마가 나오냐면 반지름 얼마였지? 이게 반지름이구나. 자, 요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해야겠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얘 있어요. 얘 아직 안 했어요. 그치? 얘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R과 마이너스 R. 여기 똑같이 뭐 해주면 돼? 집어넣어주면 돼. 5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R 플러스 10입니다. 얘가 뭐랑 똑같아요?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R 플러스 12의 절대값이 얼마랑 똑같아? 5R이랑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제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24로 나눠주게 되면 R은 얼마 나와요? 3이랑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래서 R은 얼마가 돼요? 여기서 3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총 몇 개? 2개가 나오게 되겠지?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 때 a, 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얘 원의 중심 2,2야. 얘 원의 중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얼마 나오겠어요? 제곱 50 나오게 돼요. 총 몇 가지?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된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이 모습이 중요하다?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접한다라는 표현은 뭐랑 같아? 반지름의 길이랑 원과 직선에서의 거리가 같아서 공식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줘도 되겠지만 뭐가 한다? 제곱해서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됐어요. 이거 제곱해서 풀어주는 거는 사실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곱한다고만 생각해주면 바로 아니고요. 절대값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문제풀이 포인트예요. 제곱하는 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5하면 다 해결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상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200번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200번 풀이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뭐 볼 거냐면 203번, 204번, 205번 세 개 볼 거예요. 알겠죠? 204번, 205번. 자, 203, 204, 205를 볼 건데 여기를 보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항상 뭐라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 거리는 항상 뭐야? 접한다라는 표현. 가장 중요한 표현인 거야. 요거 모르면, 개념 자체를 모르면 못 알아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203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뭘로 볼 거냐면 그 위의 점 P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위의 점 P. 대부분 어떻게 구해요? P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이거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x, y로 잡아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x, y로 굳이 잡지는 않을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0과 b가 6,0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훨씬 더 쉽긴 한데 그림을 그려보면 좀 더 쉬워. 왜 쉽냐면 a와 b에 6,0이 아니라 0,6인가? 오케이, 0,6. 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형태냐면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길이가 루트 5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더 뒤에 있어요. 6이 여기 있어요. 그럼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위의 점이 여기 있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지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3,0이랑 0,6이 있어. 이 PAB의 넓이인데 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PAB가 돼요. 이 넓이의 최대값은 어디야? 무조건 높이가, 이거 어떻게, 그냥 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뻗어진 높이가 가장 긴 여기가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PAB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무슨 형태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P는 어디 사이에 거리 있어야 돼? 아, P는 AB라는 선분 사이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알겠죠? 요거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 자, 여기에서 직선과 원의 거리에 무슨 걸 물어보는 거야?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203번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그러면 아니야. 뭐의 문제야? 원위의 점인데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임의 점에서 넓이 최대값 구하시오. 지금까지 뭐 했어? 자취의 방정식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과 0,6이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기울기부터 볼 거네. 기울기 얼마야? y는 2x 플러스 6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당연히 뭘로 바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돼. 자, 얘가 뭐라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된다고? 원의 중심. 항상 원의 중심이 포인트가 된다.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뭘 구하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구하면 자, 어떻게 구해요? 루트 5분의 6이 뭐야? 지금? 아, 뭐야? 5기 거리인 거야. 루트 5분의 6. 정확히 말해서 5분의 얼마죠? 6 루트 5. 5분의 6 루트 5. 자,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돼요? 5분의 6 루트 5니까 여기만큼 반지름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겠지, 그치? 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더해주시면 돼? 반지름의 길이만큼 더해주시면 돼.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루트 5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의 최대는 얼마야? 5분의 11 루트 5가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최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알겠지? 얘 거리가 뭐라고? 여기 최대의 거리, 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돼.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삼각형 만들 거니까 A, B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요렇게 삼각형 구해주면 끝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에 뭐 구해주면 밑변의 길이 구해주면 돼. 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없냐면 그 신발끈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리를 구해주면 돼. 거리 구하는 공식 어때요?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뭐 나오냐면 3 루트 5가 나오고 루트 45가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 루트 5 곱하기 5분의 11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자,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3이 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해만 좀 제대로 하시면 돼. 문제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그냥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가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요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히 뭐 구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지금 직선의 방정식과 어떤 원 사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뜻이겠지?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요. 첫 번째, 만약 여기 형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좀 편해요. 마이너스 3,0과 0,6의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한 번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원의 중심과의 거리. 플러스 뭐 해주면 돼? 반지름 거리 해주면 뭐가 나와? 최대가 나오는 거야. 얘가 뭐랑 똑같아? 높이랑 똑같아. 원의 중심과의 거리 0,0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계산만 해주면 돼. 얼마야? 루트 5분의 6이 나와. 반지는 얼마야? 루트 5야. 그래서 더했더니 얼마 나오는 거야? 5분의 11 루트 5. 그러면 이제 3번, 세 번째 뭐 해주면 돼? A, B와의 거리만 알면 되겠지. 왜냐면 얘가 높이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뭐야? 밑변이거든요. 밑변은 얼마 나와요? 3 루트 5가 나오겠네. 그럼 뭐 해주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2분의 1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2분의 33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진 않고요. 말 자체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말만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모든 과정은 반지름을 통해서 본다가 가장 중요한 거야. 막상 던져주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반지름만 무조건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좀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풀 거냐? 204번 풀 거야. 204번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적으세요. 안 떠줘? 이제 204번 풀어야지. 204번 204번 푸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직선 y는 x-2 나왔잖아, 그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거 진짜 안 어렵거든요? 이해만 하시면 돼. 문제 이해만. 근데 만약에 문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문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볼게요. 계산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원 있죠?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친절하게 원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그래서 만약 문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기 원이 있고요. 여기 원이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지난 직선 하나 있어. 이게 뭐래? L이래. 그럼 당연히 L이 뭐냐면 y는 x-2니까 x-y-2는 0으로 바꿔주셔야겠지. 당연하게도. 왜냐면 거리 잴 거니까. 자, 원의 중심도 체크해 주셔야 돼. 뭐야?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옆에 거는 5,-3이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 자, 문제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 L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내린 걸 H1이라고 보는 거고요. 얘 그 다음 뭐야? 요거를 H2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 자체를 H1과 H2라고. 수선의 발은 좌표다 얘들아. 좌표. 알겠지? H1과 H2의 최대값은 얼마야? 라지 M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할 때 선분 H1, H2 길이의 최대값 나와 있죠? 여기 어디에요? 여기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요거는 한번 풀어보직하지 않나? 네, 그 반지름 어떻게 외워요? 반지름이요? 반지름이 C1이 요거잖아. 반지름 얘가 R 제곱인 거야. 반지름은 2야. 알겠지? 그리고 원 위의 점이니까요. 여기서 내리든 여기서 내리든 여기서 내리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도 되고 이렇게 내려도 되고. 얘가 H1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 위의 점이니까 얘가 H2라고 생각하시면 돼. H2는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뭐라고 했어? 지금 노란 색깔처럼 원의 중심에서 이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겠지. 호영아, 모르는 게 있니? 지금 방금 거 봤니? 휴대폰을 보는 거 아니겠지? 방금 설명을 들으셔야죠. 들었어요? 네.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근데 여기 밑에 컴퓨터 있어요. 누가 붙였어? 모르겠, 만졌어요, 이거. 나중에 떼어. 알았어요. 응? 받았다고? 알았어요. 알았어? 풀었어? 풀진 못하는데 응.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구해서 응. 여기 값과 응. 최대값은 이제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치. 응.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의 흡사. 정답인데 이게. 응? 그게 진짜 정답인데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풀어봐. 공식을 몰라요. 뭘 몰라? 무슨 공식? 다가 아니지. 응? 지금 몇 시? 몰라. 화장실 갔다 아, 네 소리였구나. 자, 마이너스 6만 원의 중심과 항상 내가 뭐라 했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얘 제곱분의 얘 제곱이잖아. 루트 X 개수랑 y에서 제곱분의 얘 집어넣을 된다고 했잖아. 절대값으로. 집어넣으라고요?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이잖아. 그래서 4루트 2 나오잖아. 이게 이거 거리예요? 중심도? 원의 중심에서. 자, 시작할게 얘들아. 아, 뭐 쉽네. 쉬운 문제 생각보다. 자, 할게.
혹시 답 나오신 분 있나요? 아니야. 답은 얼마냐면요. 아이 누구야? 23이에요. 자, 잘 볼게요. 잘 볼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군요. 수선에 관한 좌표입니다. 알겠죠? 좌표인데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내가 항상 말했잖아. 원 위의 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항상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재어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항상 원 위의 점이 어딘지 알아 몰라? 야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되게 다양한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면 돼. 건우 알겠지? 건우 이거 좀 보자. 자 여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y 2는 0이랑 첫 번째 h1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6,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알겠지? 마이너스 6,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자 그러면 h1, h2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쵸? h1부터 h2의 최대값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길이 구하는 공식부터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의 거리를 구하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 그치? 왜? 의미가 있지 않아. 왜 의미가 있지 않냐면 얘 길이 구해봤자 접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길이 나올 거란 말이야. d라는 어떤 길이가 나올 거야. 그러면 난 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점과 점과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래도 뭘 써야 된다? 얘를 써야 된다.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 h1의 좌표를 알아볼라? 지금 요거 최대값 최소값 안 보고 얘만 볼 거야. 원의 중심까지 뻗은 거리 수직인 얘만 볼 거야. h1 알아요 몰라요 좌표? 몰라요. h1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네? 뭐만 알고 있어? 힌트는 y는 x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a, a-1을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a, a-1을 지나는구나.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좌표 h2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뭘 알고 있어? 똑같이 y는 x-2의 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럼 좌표 뭐야? b, b-2로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모르니까 어떤 좌표를 놓는 게 첫 번째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목적인데 여기서 지금 뭐냐면 수직이라고 나와요. 수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잘 봐. x-y-2는 0이랑 그 다음 뭐야? a,a-2까지의 거리는 뭐랑 똑같아? a,a-2랑 마이너스 6,0까지의 거리랑 똑같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혹은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6,0까지의 거리를 직접 구해서 얘 거리 구하는 거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거리를 구해주면 돼. 거리 구해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실제 내가 좌표상의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다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가 만약에 잘못 A에 대한 미지수로 나오게 된다면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치? 되게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좌표가 지금 실수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구하면 사실 좀 어렵다. 왜냐면 뭐가 어렵냐면 얘 거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얘 거리를 구하면 뭐가 나와?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의 루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푸시게 되면 루트 2분의 얼마 나오냐면 a에서 a-1을 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직선 사이와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6,0이니까 뭐지? 반대로 썼네?
마이너스 6,0인데 얘는 뭐랑 같아요? 루트 2분의 얼마랑 같냐면 마이너스 6 대입하면 8이랑 같아요. 곱해주고 제곱하시면 A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방법은 요거예요. 그럼 만약에 곱해주고 제곱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2에 A 플러스 6제곱 플러스 2에 루트 2 곱해졌으니까 안에 들어간 거야. 2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얘는 8이고요. 양면에 제곱하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10이니까 24A 플러스 72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64랑 똑같다. 요게 이제 식이 되는 거야. 양면에 제곱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그냥 계산 방법이 있구나. 루트 2 어떻게 하는 거 곱하면 무리수끼리는 곱셈이 돼.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어 줄 거야. 그 다음 뭐 해줘? 제곱해 줄 거야. 그러면 4A 제곱 그 다음 얼마 나와요? 플러스 16A 80에다가 뺄 거니까 플러스 16은 0이 나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 나오면서 A가 얼마 나와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아 그래서 뭐야?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가 똑같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니까 나는 원래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거리, 좌표끼리 거리 구하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노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냥 뭐 구하는 법이 있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 두 번째 뭐야? 기울기. 거리. 두 번째는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혹시 기억나나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이면 거리가 어떻게 되지? 항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치?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1이고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거리를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6,0과 A,A-2에 뭘 재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X 좌표 빼고요. Y 좌표를 빼시면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다.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풀어줬냐면요. 지금 지루하겠지만 자, 계산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거 잠깐 볼게.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많이 풀어봐야지 선택권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는지 어려운 방법으로 가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요거 보세요. 만약에 잘 몰랐어. 우리가 계속 이거 보다 보니까 거리로만 계산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려운 길을 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울기, 좌표의 기울기만 구해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좌표, 여기 있는 좌표도 무조건 모르니까 A, 얼마로 두고 B, 얼마로 둬도 돼. 알겠지? 그러면 옆에 거 볼게. 최소값도 보면 여기에 있는 거리도 H2의 좌표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치? 얘는 좌표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알아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얘랑 똑같이.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는 거야. 근데 얘도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만약에 풀게 되면요, B는 얼마가 나온다면 2가 나온대.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2,0이야. 그러면 수선의 발 마지막으로 여기는 푸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면 돼? 수선의 발이 H1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H2가 얼마래? 2,0이래. H1과 H2의 길이를 구해주기 때문에 뭐 해주셔야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돼. 그럼 제곱, 얘도 제곱할 거니까요.
4루트 2가 나옵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4루트 2가 여기 나왔다면 최소가 얼마예요? 원위의 점이니까 여기 반지름끼리 서로 반지름이 이게 직사각형처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반지름을 둘 다 뺀값, 즉 어디가 요만큼이 최소가 될 거야. 그래서 뭐 빼야 돼? 서로의 반지름을 빼야 돼. 그래서 최소는 얼마야? 4루트 2 마이너스 3이야. 왜냐면 원위의 점이니까 항상 뭐가 나와? 얘들아 직사각형이 나온다. 여기서 뻗으면 무조건 직각이 된다. 수선의 말이기 때문에. 최대는 어디야 그러면? 여기야. 반지름을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돼. 그럼 최대는 얼마야? 4루트 2 플러스 3이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48에서 뭐 빼는 거야? 48인가? 32에서 9 빼는 거죠? 얼마 나와요? 23 나옵니다. 적어보시고요. 요거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거리 구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어떻게 푼다? 아마 해설지에는 길게 곱으로 좀 나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돼요. 적어보시고요. 205번까지 볼 거예요. 다 했어요? 알았어? 사진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나 뭐 하라 했어? 초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너는 적는지 안 적는지 확인할게. 진짜 100%. 적는지 안 적는지. 안 적으면 네 얼굴만 사진 찍을 거야. 이거 돌릴 거야. A, A 마이너스가 어디예요? 응? 여기 H1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얘 위에 있기 때문에 나누시면 돼. 적어주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왜 이렇게 그림도 글씨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신기술이에요. 그럼 봐 이걸 쓰자. 근데 이거 너무 찍었어요. 어려워요. 뭐 어느 정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그때 근데 자 205번도 볼게요. 알겠죠? 적어 주셨나요? 유지 적었니? 다시 적었어? 적었는데 어려워? 네. 왜?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선생님 잘하시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방법 그래? 왜 그러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5번 봅시다. 205번. 205번은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니면 저랑 같이 풀까요? 같이 불러요. 같이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 지워주죠. 뭐? 안 좋은 뭐야? 뭐야? 에어드라이브 에어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자, 205번 볼게요. 205번은 조금 나아요. 자, 두 점 A, B 한번 해볼게요.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래? 2대 1이래. 그 점에 대하여 P에 대하여 PAB의 크기가 최대 1대 라고 나와 있네. 그치? 그럼 코사인 P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으로 거리 B가 얼마래? 2대 1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좀 별표를 좀 진짜 처음 문장이 너무 어렵다. 마이너스 1,1과 2,1의 거리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와 있어? 2대 1이래. 자, 그러면 2대 1의 점에 B가 있을 건데 2대 1의 점이 얼마야? P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2,1은 일직선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 전체 거리 3이니까요. 2대1은 여기 1만큼 떨어진 거 아니에요? 1,1이 답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의 P에 대해서. P는 1,1이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PAB 각도의 길이가 얼마래? 최대 1대라고 나온 거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2대1이 여기만 있을까? 임의의 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의 거리가 뭔지 모르지만 이 각도가 얼마가 돼? 2대1이 되면 돼, 거리가. 혹은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2대1이 될 수도 있어. 알겠지? 혹은 진짜 이렇게 뻗어가지고 얘도 2대1이 될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구할까? 임의의 점인? 그럼 PAB의 각도 가장 큰 것도 구해야 되잖아. 이런 거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생각했다 끝나면 이제 뭐 없고요. P가 각도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2대1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써도 돼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 거야. 얘가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생긴다. 그 직선일 수도 있고요. 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지 모르기 때문에 P를 뭘로 놓는 거야? X, Y로 주는 거야. 왜? 여기 자체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 접근법이 좀 어려웠다. 알겠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냥 마이너스 1,1이랑 2,2 2대1로 내분한 게 아니다. 거리기 때문에. 거리는 뭐야? 지금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거리의 B가 2대1이라는 소리는 어떤 점 A랑 P의 거리와 B랑 P의 거리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곱하면 이 BP는 뭐랑 같아요? AP랑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해줘? BP 거리 자체가 항상 뭐가 씌워져 있어?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4BP 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다? AP의 제곱과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P를 X, Y로 놓고 BP랑 AP가 2대1이니까 제곱을 씌워주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A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1이고요. B가 2,1이기 때문에요. 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몇 개가? 4개가 뭐랑 똑같은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 요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든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저도 하기 싫기 때문에 x-3 계산을 쭉 하면 이렇게 나온대. 자, 뭐 해줘야 돼요? 전개하고 다시 묶어줘야 되는 작업까지 해줘야 돼. 되게 복잡해, 알겠지? 그래서 그 계산만 잘 하시면 요게 나온대요.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한 게 뭐야? 지금 원이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사실상 여기 자체 방정식으로 쭉 놓고 x라고 놨더니만 어떤 원의 방정식이 나왔고 이 원의 방정식이 항상 뭐야? 이 원을 지나는 모든 점들은 다 뭐가 돼? 2대1이 돼. 알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1,1과 2,1에서 그럼 여기는 얼마야? 3,1이 뭐가 되는 거야? 3,1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뭐야? 여기 위에 점은 항상 P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코사인 P의 AB 값을 구하시오. 뭐가 일 때? 각도 PAB의 값이 최대일 때.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자, 각도 PAB죠. 그럼 임의의 점 P 놓을게요. A고요. B죠. 자, PAB가 최대라는 거 어디 값이 최대인 거야? 여기 값이 최대인 거야. 알겠지? 여기 값이 최대인 거야. 여기 값이 최대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PAB 값이 최대면 PAB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가 최대려면 항상
대변의 길이가 최대여야 돼. 자, 무슨 뜻이냐면 대변이라는 거는 삼각형 여기 잠깐 그릴게. PAB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길이가 가장 커야 돼요. 무조건. 얘가 가장 길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편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장 길어야지 뭐가 되는 거야? PAB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적었으면 어때? 아니, 요거 작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므려져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PAB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최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변의 길이가 최대라는 뜻이야. 알겠지? 대변의 길이가 최대라는 뜻이야. 그럼 BP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쵸? BP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BP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P의 거리가 최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PAB가 단순히 일자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BP의 거리가 최대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길면 길수록 좋아요. 알겠죠? 그럼 최대가 되려면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혹은 지금 뭐 보냐면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뭐 봐도 되냐면 코사인 PAB의 값을 봐도 돼요. 그쵸? 코사인 PAB 값을 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돼요. 코사인 PAB 3번. PAB인가? 얘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직각 삼각형이 무조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직각 삼각형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직각 삼각형입니다. 지름에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가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어야 돼. 얘랑 얘랑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접해야 되거든. 알겠지? 접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3번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풀게요.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 좀 쓰시고요. 만약에 진짜 이해가 안 됐어. 2번, 3번 길이가 하나가 2번, 3번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일단 알겠지? 2번, 3번 설명해 줄게. 이거 옆에다 설명해 줘야겠다. 1번만 적으셔도 돼요. 다 적으셨습니까? 자, 시작할게요. 자, 아까 설명했듯이 원의 방정식, 즉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이 3, 이렇게 나와있죠? 정말 나왔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각도 PAB가 최대라는 거는 보통 되게, 자, 여기도 각도가 크기가
최대라는 말은 변의 길이가 가장 큰 걸 의미해요. 알겠죠? 변의 길이가 큰 거. 대변의 길이가 최대를 의미해요. 근데 대변의 길이가 최대라는 거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PAB가 최대라는 거는 요거예요. 삼각형 중에서